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유형자산 단어는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뜯어니다 따로 뜯었는데 유형자산 말 그대로 형체가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 장기간 사용한 자산.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유형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부터 설명해요. 땅을 뭐라 한다고요? 토지. 토지 위에 집이 있으면 뭐라 한다고요? 건물. 건물 안에 비치로 사용 물품, 비품. 밖에 차가 있으면 차량, 운반구. 이외에 선박, 기계장치, 구축물, 항공기 많은데 그런 것들 잘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페이지 147페이지 하단 보시면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할 때 사용되며 토지, 건물, 비품 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자산을 말한다. 됐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여기에 유형자산의 취득이란 말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 딱 이거예요. 앞에서 계속 하던 얘기입니다. 취득 시 뭐는 여러 가지 비용은 대비용은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한다. 얘기하면 했었죠, 제가. 취득할 때 구입할 때 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들은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취득 시에 재비용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게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취득할 때 들어가는 재비용 뭐 있습니까? 중개수수료. 또 뭐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세. 또 뭐라고요? 등기 비용. 토지 정지비는 뭘까요? 토지 정지비는 무슨 말 하면 토지를 고르게 펴는 데 들어가는 돈. 땅을 샀는데 울퉁불퉁한 땅을 샀어. 그럼 이 땅을 좀 골고루 펴갖고 사용하겠죠. 고를 때 들어가는 돈. 토지 정지비. 또 운반비. 또 설치비. 또 오케이. 사용전 수리비. 사용전 수리비라든지 운전비라. 얘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사왔어. 사와서 장사에 쓰기 전까지 들어가는 돈은 다 뭐한다? 대비용을 보는 거야. 여기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취득세 등 세금공과 근데 세금공과가 아니란 얘기죠. 연속성이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얘기는 4월 때 한 번 딱 주고 나면 끝나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 어디 간다고요? 유형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자, 그리고 뭐 있느냐? 사용전 수리 있는 거. 시운전비까지. 다 원가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차량 운반을 한 대 구입했어요. 차량 운반으로 3천만 원 구입했는데 이 차를 우리가 옮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들어갔어. 차의 가격이 3천만 원이 얼마라고요? 3,200이죠.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100만 원 들어갔어. 차량 뭐 사온 가격이 얼마라고요? 3,300만 원 했네. 시운전비가 뭐 50만 원 들어갔다. 그럼 3,350만 원 되겠죠. 그래서 구입할 때 이러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지막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를 다루시는데 상당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구입할 때 웬만하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은 4월 때 구입할 때 가는 비용은 다 원가에 포함시키더라. 단기 매매증권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다루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고 알도록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외에 모든 물건들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킨다. 됐죠? 자, 나중에 이걸 팔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유형산, 예를 들어 차량 운반으로 팔았어요. 팔아보고 돈을 적게 받았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팔고 손해보면 유형, 자산, 뭐가 생긴다고요?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유형산을 팔았는데 너가 돈을 더 받고 팔았어. 뭐가 생길까요? 유형, 자산, 처분이익이 생기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를 책에는 뚝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 뭐 이런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팔았을 때 돈을 더 받으면 처분이 덜 받으면 처분 손실. 됐습니까? 자, 정말 중요한 거 앞에 보세요. 이런 유형 자산들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그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손해보는 우리가 뭘 한다? 감가상각이라 얘기. 그래서 책에 보시면 감가상각의 3요소라고 보이십니까? 감가상각의 3요소라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 처음엔 뭐였습니까? 취득 원가. 3요소가 취득 원가 또 내용 연수 또 잔존가액.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감가상각의 3요소를 부른다.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지 알려면 이 세 가지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뭐냐? 네, 거의 책에 해놓죠. 구입가격. 얼마에 샀니? 그 구입가격입니다. 근데 구입가격에는 뭐가 포함된다? 얘들 포함된다. 맞죠?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내용수 뭐라고요? 수정되는 사용연수. 그 뒤에 적어놨나요? 수정되는 사용연수. 이런 겁니다. 내가 차를 샀어. 그럼 차를 사서 아이고 이거 2년 타가면 버려야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뭐 5년 타겠다 뭐 10년 타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잖아요. 처음 살 때는. 맞죠? 그죠? 집에 얘기할 때는 10년 탈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는 3년 타고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수 사용연수. 단종가액은 무슨 말이냐? 아니 고물값. 고물값이란 말은 무슨 말 하면 뭐 했을 때 사와서 구입해서 내용연수, 사용연수 내가 사용하는 10년 동안 탔을 때 그 꼬물로 팔면 꼬물값을 얼마 받을 수 있는 이 꼬물값을 뭐라 한다고요? 잔존가액이라고.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얼마만 가치가 떨어지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 금액 떨어지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정액법이라는 거죠. 자, 네가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 떨어졌니 알아보는 방법 정액법. 어떻게 구하느냐? 내용 연수분. 내용 연수분의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책에 다 있습니다. 빼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오다. 요게 정액법. 이 공식 대충 외웁시다 얘기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끝까지 안 외우시면 되더라고. 얘는 외우셔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 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취득원가 보통 문제 이렇게 나오면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에서 10년 쓸 수 있는 거 10년 동안 쓴다는 거고요. 단종가액은 보물가격은 단종가액은 취득원가의 10%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왔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비품이든지 말든지 비품이 차량 뭐든지 감가상각 하는 사람. 그러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내용에서 몇 년분에 10년분에 내용에서 10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취득원가 1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취득원가 10%니까 100만원 10%니까 얼마냐고요? 10만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100만원짜리 사갖고 10년 쓰고 나면 꼬물값을 10만원밖에 못 받는 거야. 한 100만원짜리가 10만원 된 거죠. 그럼 총 얼마가 같이 떨어진 거예요? 90만원. 90만원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가면 1년에 얼마씩? 1년에 9만원씩. 맞습니까? 그럼 1년에 9만원씩 가치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구하는 걸 한다?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차를 3천만원짜리 차를 하나 사갖고 3천만원짜리 10년 타고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꽁을 냈을 때 꽁물값 못 받는다 생각합시다. 10년 지나고 나면.
그럼 3천만 원 나누기 몇 년? 10년. 1년에 얼마씩 같이 떨어야 돼요? 300만 원씩. 그 떨어지는 금액 구했죠, 지금? 9만 원 구했죠? 그만큼 뭐가 발생한다고요?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차변에 뭐라고 하면 그만큼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해결해야 얼마만큼? 9만 원만큼. 대변은 뭐라고 하느냐? 대변에 이거를 감가상각 무게액이라고 9만 원만큼.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뭐냐? 비용 중에서 무슨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뭐냐? 얘는 차감적 평가제로. 차감적 평가. 차감적 평가제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이런 개념입니다. 똑같은 게.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 운반구가 100만 원짜리겠어. 이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다고요? 9만 원 있는. 그럼 이 차량 운반구는 얼마짜리를 본다고요? 11만 원짜리. 이해가세요?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차감적 평가액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한테 우리가 서류상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운수회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그래. 근데 시간이 없어. 제주도에서 부산에 있는 운수회사와 서울에 있는 운수회사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그 회사 중에 하나를 인수해야 돼요. 내가 주고 사는 금액은 똑같이 50을 주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규모로 봤을 때 서울에 있는 회사가 훨씬 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당장 50을 투자를 하면 추가로 투자할 돈은 없어요. 이해가시죠? 50원 관련해 그 돈으로 거의 장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뽑은 거죠. 재무상태표 언제 볼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가 200억이 있어. 근데 이 차량 운반 200억인데 차량 운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억 있어. 부산에 있는 운수에서 보니까 차량 운반구 50억 있는데 차량 운반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억밖에 없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차는 200억 있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억 있다는 얘기는 이 차들은 다 쓰레기예요. 들어가면 다 바꿔야 돼. 근데 부산에 차량 운반구는 50억밖에 안 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 2억밖에 없어. 다 신차란 얘기. 그냥 돈 안 들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어.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 봤을 때 내가 실제로 가서 다 물건 만져보고 다 찔러보고 내가 시운전 다 해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장부상 보더라도 이 차량 운반구는 원래 살 때 100만 원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9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 차는 신차구나라는 거 그냥 봐도 알 수 있다. 그게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빼준 걸 뭐 한다? 차감적, 추가계적이라 하더라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한다고요? 정액. 했나요? 근데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책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고치겠습니다. 정율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정율법도 알긴 알아야 돼요. 정율법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원가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평가에서 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줍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 하냐? 보통 이 금액을 비상각 잔액이라 불러요. 비상각 잔액. 비상각 잔액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상각하지 않은 금액이라 이 말이죠. 이 금액 곱하기 이거 보면 곱하기 정률은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비율을 정해놨어요. 주어집니다. 이걸 곱하면 뭐 나온다고요?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1년분 감가상각비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정율법입니다. 정율법은 비율이 일정한 방법이다. 정률. 비율이 일정한 방법이라서 정율법이라는 말을 써요. 정율법도 알긴 아셔야 되는데 정액법보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 문제에다 바로 달아서 해볼게요. 자, 예제 1번에다가 정률은 연 20%이다.
조건이 붙었어. 됐죠? 그러면 자, 1기 때 하고 1기란 말은 무슨 말 하면 이 차량 운반을 사오고 난 뒤에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감가상각합니다. 자, 첫 번째 감가상각할 때는 취득원가 얼마라고요?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있다 없다? 첫 해는 없죠.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곱하기 명률 몇 프로? 20% 곱하기 0.2 얼마 나온다고요? 20만 원. 그럼 2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공개. 자, 1년이 더 지납니다. 2기가 돼요. 2기가 되면 취득원가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뭐 뺀다고요? 감가상각 누계 얼마 있다고요? 20만 원 같이 들었잖아. 20만 원 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상각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 나온다고요? 80만 원. 요 금액 곱하기 얼마요? 0.2 얼마 나와요? 28은 16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게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3기까지만 할게요. 1년이 더 지났어요. 3기가 되면 취득원가 1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얼마 돼요? 36만 원.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라고 해서 계속 보이는 거 쌓이는 거거든. 그러면 20만 원 충분히 하시고 36만 원만 하고 나면 아직까지 상각하지 않은 건 얼마? 64만 원. 미상각 잔액 64만 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정률 0.2. 여기는 12만 8천 원. 정률 부분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게 정률법이라.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딱 구해서 금액을 딱딱딱 구해내는 거는 지금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헷갈립니다, 이거 상당히.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혹시나 이 금액이 1년간 나왔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3개월 사용하고 감가상각을 해야 돼. 하면 이 1년간 나오는 금액 곱하기 연다 12분의 3. 이렇게 해서. 나요? 자, 설명부터 먼저 하고 나서 좀 쉴게요. 자, 페이지 150페이지. 이런 유형의 자산들은 보통 고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고장나면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만다고요? 수리해서 다시 쓰게. 맞습니까? 수리해서 사용할 때 두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적 지출. 두 번째 자본적 지출. 이걸 단원이 좀 때 제가 설명을 해버리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수익적 지출, 자본 지출을 많이 쓰는데 원래 수익 지출의 얘기는 내용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지출 효과가 단기적이고 유연산 능률 유지나 원상 회복을 하는 지출이라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먼저 원상 회복. 원상 회복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 수리를 했는데 원래대로 돌려준 거는 수익 지출이라고 얘기한다고. 어떤 거? 타이어 교체하는 거. 뭐 건물 유리창 깨지는 거, 유리창 떼우는 거. 바닥 끼우는 거 이런 것들. 혹은 소모성 부속품. 뭐 한 달 한 번씩 계속 갈아야 돼. 이런 것들은 원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준 거죠. 이런 것들은 수익 지출. 그럼 수익 지출일 때는 분기할 때 뭐로 처리하냐? 후선비 혹은 차를 수리한 건 차량 유지비. 이렇게 분기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다음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 이거 덩어리가 좀 커. 보통 고액이고 보통 이 돈을 추가함으로 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내용 연수가 향상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뭐가 올라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에어컨, 냉난방기를 혹시 냉난방기를 없는 건물에다가 냉난방기를 넣었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했어. 엘리베이터 설치해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가치가 올라가겠죠. 내가 차에 오디오를 고장나서 오디오를 갈아 끼웠는데 오디오를 2천만 원짜리 끼웠었어. 이런 사람도 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한다. 자본지출. 가치가 증가된다든지 내용 요소가 올라간다든지 증축이라든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은 하면 원가에 포함. 그래서 이 단원을 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설명하면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비용적 지출과 자산적 지출과 왜 이름을 이렇게 정해놔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말을 달아놨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걸 뭐 했을 때 수리를 했을 때 뭐 했다고요? 수리를 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수리에 써야 되니까. 하나는 수익적 지출, 하나는 자본적 지출. 둘 중에 하나만 알고 하자고. 수익적 지출일 때는 원상 회복. 원래대로 돌려줄 때는 뭐로 처리한다? 수선비 혹은 뭐한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한다. 요까지만 딱 기억하세요. 믿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모든 거 생각하시면 자, 그 밑에 건설 중이라고 건설 중이사 밑에 그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건설 중이사는 뭐냐 하면 자 내가 완공되어 있는 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짜리 사택을 하는 사옥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50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건설업자가 만나겠죠. 자 건물 대금 얼마요? 50억. 오케이. 파입 왔어요. 그럼 50억 다 줍니까? 절대 다 안 줍니다. 왜? 건설업자들 중에서 건설업자들은 보통 자기 돈 갖고 장사해요. 얘들 돈 주면 더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큰 공사들은 뭐 한다고요?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최소한 3번 이상 나눠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돈을 줬을 때 뭐라 한다? 건설 중인자산이라고 회계 처리해놨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건설 중인자산이 없어지고 만다? 건물을 처리한다는 얘기 말이에요. 50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50억짜리 공사하면 먼저 계약금을 5억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대비 현금 얼마 준다고요? 5억만 준다고 5억만. 사업에 이걸 뭐라 처리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해서 이걸 얼마만큼만 5억만큼만 회계 처리해 놓는다고. 두 번 주고 치웠다 생각합시다. 건물에 완공됐어요. 건물에 완공되면 차를 뭘 한다고요? 건물 50억짜리 건물이 완공됐어요. 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출발해줬다. 대비 뭐 쓴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 5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출발하면 당좌 예금 얼마요? 45억이다. 뭐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온다는 얘기. 그런 거 아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주의할 거는 그거예요. 거기 건설 중인 자산의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또한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될 계약금이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될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니 뭐로 처리한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그것만 좀 계약금 준다고 무조건 다 선급금 아니란 얘기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좀 이따가 좀 쉬고 와서 풀면 느끼실 건데 상당히 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이 문제 중에서 가장 152페이지에 요 문제 하나만 제가 딱 풀어드리고 좀 쉬고 와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152페이지에 문제 3번에 1번. 자, 그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에 1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건물 취득원가 600만원, 감가상각 누계 260만원을 300만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 중에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외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건물의 취득원가 얼마? 건물의 취득원가 600만원이에요. 60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습니까? 260만원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물의 실제 장부가액이 얼마나 하면 얘는 340만원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장부가라 불러죠. 감가상각 누계액 뺏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 누계액 뺀다는 얘기는 이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문제 여러분 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풀라고 하는 게 설명 들으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300만원에 매각 처분한 겁니다. 이거를 300만원에 매각한 거예요.
매각하는 가격이. 그러면 340만 원짜리 300만 원 판 거잖아요. 처분 이익, 처분 손실. 처분 손실 맞습니까?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자, 얘를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앞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분개하는 거 한번 구입만 해보세요. 자, 건물 팔았습니다. 대비만 한다고요? 건물.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그냥 보세요. 건물을 팔면 건물에 대한 뭐가 필요 없다고요? 감가상각 누계가 필요 없다고요. 좀 줄여 적을게요. 답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면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원래 340만 원짜리인데 얼마 팔았다고요? 300만 원 팔았어. 근데 손해본다 이익 본다. 손해본다고. 손해본다는 얘기 돈 작게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작게 받으면 차변의 금액이 모자라겠죠. 차변에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 발생한다? 40만 원 발생한다는 얘기. 그럼 300만 원 받으면 되겠죠? 3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고 차변에 현금 얼마? 200만 원. 나머지 자력은 100만 원 뭘로 쓸까요? 외상 나오죠. 미수금. 매파라는 게 상품이 아니니까. 요 분계가 우리가 지금 이 전산회계 2급 책에서 난이도 거의 최상급. 요 정도 분계를 크게 뭐 복잡하지 않네 하고 풀 수 있다면 그분은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분이다. 다시 와서 할게요.